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란과 관련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며 공산 정권의 통치하에 있는 쿠바로 더 이상의 베네수엘라 석유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이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서 총기를 대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혐의로 중국인 6명과 미국인 1명 등 총 7명을 기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이슬람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이번 시위는 2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란 정권 지도자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대가 살해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대응을 촉발하는 자신의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며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일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총에 맞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정권 지도자들이 전날 자신의 집무실에 연락해 협상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leaders of Iran called they want to negotiate. I think they're tired of being beat up by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만날 수도 있으며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담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테헤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이란 정권의 관리 부실과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배경이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며 공산 정권이 통치하는 이 섬나라로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쿠바가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석유와 자금에 의존해 왔으며 최근 2명의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위해 안보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군의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된 일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쿠바인들 대부분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쿠바로 가는 석유나 자금은 더 이상 없다, 제로라고 강조하며 너무 늦기 전에 협상하길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대통령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이 어떤 종류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쿠바와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월 3일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자들에게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작전 이후 쿠바 지도부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검찰이 총기와 탄약을 불법 조달한 뒤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6명 등 총 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총기 상점을 인수해 총기 약 170정과 탄약 수천 발을 북한에 보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이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서 총기를 대리구매 방식으로 확보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혐의로 중국인 6명과 미국인 1명 등 총 7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텍사스 남부 연방검찰청은 지난 9일 중국 국적의 39살 남성 션화 웬을 총기 밀수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그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공범 6명과 함께 총기 밀매 공모 및 연방 총기 판매 허가 소지자에 대한 허위 진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2013년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션화 웬은 여자친구와 함께 총기 상점을 매입한 뒤 차명 구매자를 모집해 특정 총기들을 대신 사들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부 공범들은 총기 구매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무기를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 중 1명이 차명 구매자를 추가로 조직에 끌어들이고 권총을 휴스턴의 다른 총기 판매업자에게 옮겨 재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권총 등 총기 약 170정과 수천 발의 탄약을 확보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던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션화웨는 앞서 2022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에서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외 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웬이 총기뿐 아니라 항공기 엔진, 열화상 시스템, 화학위협 탐지장치,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민감 기술 장비의 확보도 시도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한국 시민이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에 보내졌을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대변인실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이날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10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민간인 운용 드론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 조사 제안을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는 한국군에 없는 기종이며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배후로 한국군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12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엽니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는 전날인 11일 만찬으로 시작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핵심 광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회의를 주재합니다. G7에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프랑스와 필리프 상파뉴 장관이 1월 11일과 12일 워싱턴을 방문해 G7 재무장관들과 일련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상파뉴 장관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주최하는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회복력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15일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